월 12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산다고요? 믿기지 않는 현실 꿀팁 대공개. 은퇴 후엔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그럭저럭 산다잖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월 120만 원으로도 두 사람이 나름 알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화려하진 않지만 단순하고 자유로운 삶이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금도 부족하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데 하며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세상이 꽤 냉정하더라고요. 하지만 방향을 바꾸면 길이 보이듯이 소득이 아니라 지출을 컨트롤하는 것에서 은퇴의 해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실제로 월 120만 원으로 2인 생활을 유지하는 세 가지 사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도 만족스럽게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례 1. 시골집 월세 5만 원, 텃밭과 함께 자급자족 63세 부부의 전원생활. 경북 봉화에 사는 한 부부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선택했어요. 남편은 63세, 아내는 61세. 도시에서 살 땐 집세만 60만 원 넘게 나갔는데 지금은 시골집 월세 5만 원, 심지어 텃밭은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아침엔 직접 기른 상추, 고추, 감자, 그리고 콩으로 차린 식사. 돈 주고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비용도 훨씬 덜 들죠. 하루 생활비는 보통 1만 원 안팎. 휴대폰은 알뜰 요금제, 외식은 거의 없고 여가 시간엔 라디오 듣고 글도 쓰시더라고요. 남들은 궁상이라고 할지 몰라도 우린 지금이 제일 편하고 좋아요. 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사례 2. 도시에서 살아도 소비 습관만 바꾸면 된다. 59세 홀어머니와 딸. 서울 외곽에 사는 59세 여성분. 2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후 딸과 단둘이 월세방에 살고 계세요. 딸도 알바를 하면서 함께 생활 중인데 두 사람의 한 달 생활비는 11만 120만 원 수준입니다.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로 운동하기. 구청에서 주는 무료 반찬 나눔 받기. 전기장판, 선풍기로 난방냉방 아끼기. 미리 짜놓은 사주 식단표로 장보기. 옷은 계절마다 교환하는 중고 나눔. 딸과 함께 주말마다 마트 대신 도서관에 갑니다. 무료로 책도 보고 문화 프로그램도 듣고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쓰는 방법을 바꿨을 뿐이에요. 라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사례 3. 소일거리 절약 은퇴 후 완벽 조합 66세 부부의 반태생활. 경기도 평택의 한 부부는 자녀 둘을 모두 출가시킨 후 작은 빌라에서 월 120만 원으로 생활 중입니다. 남편은 주 3회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아내는 동네 아이들 영어 숙제 봐주는 소소한 과외를 합니다. 한 달 벌이는 둘이 합쳐 70만 원 정도인데 국민연금과 합치면 120만 원 조금 넘어요. 이 부부는 월세가 없고 자동차도 처분했어요. 지하철이 있는데 왜 차를 몰아요? 라는 질문이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정답이죠. 공과금 줄이려고 에어컨 대신 선풍기, 물티슈 대신 행주, 냉동만두 대신 손만두. 작은 절약이 모여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더 벌면 좋겠지만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월 12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아가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내려놓기와 우선순위 정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원하는 삶에 맞게 조절하는 것, 그게 핵심이죠. 1집은 무조건 작고 저렴하게. 주거비는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세가 어렵다면 공공임대, 귀촌 전세, 월세 싼 시골집도 좋은 대안입니다. 이 음식은 사 먹는 것보다 직접 해먹기. 삼시세끼 외식하면 생활비는 걷잡을 수 없어요. 반찬 하나라도 직접 만들고 냉장고 재료 털기 식단표 만들어 보세요. 3통신비, 보험비, 교통비 줄이기. 알뜰폰 요금제. 필요 없는 보험 정리. 자동차 유지비 없애기. 이렇게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이 줄어듭니다. 사여가와 소비 습관 바꾸기. 돈 안 들고 즐길 수 있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도서관, 구청 강좌,
유튜브, 걷기, 마을 봉사 등. 행복의 질은 소비보다 몰입에서 나옵니다. 결론 적게 쓰는 삶,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적게 벌면 힘들다. 은퇴 후엔 돈이 최고다. 그런데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물론 여유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적게 쓰더라도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삶. 그게 은퇴 후 진짜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적게 벌더라도 지혜롭게 쓰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월 12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산다고요?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만 안다면요. 적은 돈으로도 건강하게 사는 법, 식비와 건강관리의 새로운 기준. 건강하게 살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과 실제 은퇴자 사례들을 보면 건강은 돈보다 습관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논리적 근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평균 소득의 2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의 70% 이상이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입니다. 즉, 초기부터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잘 잡으면 의료비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1. 적게 먹기가 건강의 핵심이다. 과학이 증명한 소식의 효과. 일본 오키나와 지역은 세계적인 장수촌으로 알려져 있죠. 그곳 사람들은 하루 1800kcal 이하, 우리 기준으론 한 끼 600kcal도 안 되는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근육량은 유지되고 당뇨나 고혈압 비율도 낮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영양학 연구에서도 소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적게 먹으면 내장에 무리가 덜 가고 장 건강이 회복되며 면역력도 자연히 올라갑니다. 즉, 많이 먹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적게 먹는 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2. 건강한 식단,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유기농 식품이 비싸잖아. 건강식 하려면 연어, 아보카도, 견과류 먹어야 하잖아.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온 음식이 가장 좋은 건강식입니다. 보리밥, 식이섬유 풍부, 혈당 상승 억제. 김치와 나물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에 도움. 계란 완전 단백질, 가격 대비 영양 가성비 최고. 두부, 콩, 멸치 칼슘, 단백질 풍부한 기본 식재료.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한국 전통식단은 평균 식비의 6,070% 수준으로도 성인 하루 권장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마트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건강한 식단을 꾸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3. 몸만 챙기면 반쪽짜리 뇌 건강은 생활의 리듬에서 온다. 적은 돈으로도 건강하게 살려면 음식만이 아니라 하루의 루틴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뇌 건강은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운동, 신경을 쓰는 일집안일, 독서, 글쓰기.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 30분 걷기만 해도 해마기역 중추의 위축을 막아준다는 결과가 나왔고,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선 가벼운 집안일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죠. 즉, 돈을 쓰지 않고도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이 먹는 것보다 똑똑하게 적게 먹는 것이 건강한 은퇴의 시작이다. 비싸지 않아도 전통적인 식재료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다. 매일 반복되는 가벼운 루틴이 돈보다 중요한 건강 투자다.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게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향을 잘 잡으면 그건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시작입니다. 더 단순하게, 더 의식적으로, 더 건강하게. 그게 바로 은퇴 후 진짜 내 삶을 사는 방법이 아닐까요? 내가 중산층이라 믿어왔는데 정말 그럴까? 늘 빠듯한 생활비, 아이들 학비, 집 대출금에 매달려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겼다. 하지만 퇴직이 가까워오고 고정 수입이 끊길 날이 머지않은 이 시점에서 내가 진짜 중산층이 맞는가? 라는 질문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통계는 냉혹하다. 대한민국에서
소위 중산층이라 불리는 이들의 소득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그중 상당수가 사실상 은퇴 후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다. 나는 중산층이라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야말로 지금 5060대가 가장 경계해야 할 착각이 아닐까. 중산층이라 믿었는데 실제론 가난? 충격적 소득 격차 공개. 1. 우리 모두가 믿고 싶었던 중산층의 환상. 나는 괜찮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타이틀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산층이라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흔히 내 집 마련,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정도를 꾸준히 해결하고 있다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걸 해결하며 노후 대비까지 가능한 가구는 얼마나 될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산층이라 믿고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그저 빚에 묶인 상태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8세의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퇴직 후 자신이 중산층이라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해 아파트 한 채, 예금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빠져나가고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일부 보태다 보니 2년도 안 돼 예금은 바닥났습니다. 중산층이라는 믿음 아래 실질적인 노후 준비는 부족했던 겁니다. 2. 소득 격차, 우리가 놓친 진실. 대한민국 통계를 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라 여겨지는 4060% 구간에 속해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상위와 하위 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하죠. 특히 퇴직 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고정 수입이 끊기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점차 하위 소득층으로 내려가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62세의 박모 씨는 공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상가를 구입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수익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한때는 나는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중산층이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생활비에 허덕이는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소득 격차의 함정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다가옵니다. 3. 중산층이라 믿었던 우리 왜 가난해지는가? 5060대가 경제적으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 건강 문제 등이 한꺼번에 닥치면 상황은 급변하죠. 특히 소위 노후 난민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은퇴 이후의 경제적 위기는 현실입니다. 마지막 사례를 들어볼게요. 55세의 정모 씨 부부는 서울에 25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며 중산층의 여유를 만끽했죠. 하지만 은퇴 후 남은 건 집 한 채뿐이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집을 팔아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진짜 중산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 현실적인 대한 중산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중산층의 타이틀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소득 다변화.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취미나 기술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은퇴 후 강의를 시작한 분이나 취미로 했던 손재주로 부업을 만들어가는 분들은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지출 통제. 중산층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내 소득만큼 소비해도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니 반드시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 자산 점검. 가장 중요한 건 노후 자산 관리입니다. 집, 연금, 퇴직금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5. 끝맺으며 중산층의 함정을 피하라. 5060대의 당신, 지금은 모든 걸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괜찮아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세요. 소득 격차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준비와
실행이 뒷받침된다면 중산층의 함정을 벗어나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 경제 상태를 점검하고 한 발짝 나아가는 걸 추천합니다. 내일의 후회보다 오늘의 선택이 더 중요하니까요. 중산층의 함정, 탈출을 위한 전문가, 조언 준비 없는 노후는 가난을 부른다. 1. 중산층이라는 착각의 진실 당신은 정말 괜찮을까요?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은 나는 괜찮다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중산층이라 믿어왔고 열심히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집 한 채라도 마련했으니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막상 퇴직 후 월 2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끊기자 충격적인 재정 위기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니 여유롭겠지?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시나요? 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구의 약 70%가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퇴직 후 집을 유지하며 생활비를 충당하려다 보면 빚이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이라는 믿음은 금방 무너지고 자존감과 안정감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2. 퇴직 후 가난해지는 이유 소득의 단절과 준비 부족. 중산층이 퇴직 후 무너지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정소득이 단절된다는 점이죠.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살아온 삶이 끊기고 나면 그 공백을 메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이유가 많은 중산층을 노후 빈곤으로 몰아갑니다. 연금 의존의 한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200만 원 정도라면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죠. 비상금 부족,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자녀의 경제적 지원 요청에 대응할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비 패턴 유지, 현역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아 지출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3. 실질적인 사례로 보는 현실 가난에 빠지는 중산층. 사례 1. 퇴직 후 소득 단절의 공포. 56세의 박모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며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월 300만 원 이상 지출하던 생활비를 줄이지 못한 탓에 5년 만에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고 결국 은퇴 후 7년째 되는 해에 박 씨는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례 2. 자산의 몰락. 60대 초반의 이모 씨는 서울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손에 쥔 현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가 임대료로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경제 불안과 임대료 하락으로 소득이 반토막 났죠. 결국 은퇴 3년 만에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사례 3. 연금의 불충분함. 59세에 퇴직한 김모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약 18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매달 고정 지출이 250만 원을 넘어서면서 적자가 쌓였습니다. 김 씨는 연금만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얼마나 허술한지 깨닫게 되었죠. 4. 전문가가 제안하는 해결책 중산층 함정 탈출법.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로서 몇 가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소득의 다각화. 퇴직 후에도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재취업이 아니라 당신의 경험이나 취미를 활용해 안정적인 부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전문가로 활동하거나 글쓰기, 강의, 심지어는 작은 창업까지 고려해 보세요.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경제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2. 지출 통제 훈련. 퇴직 전에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퇴직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사소한 지출부터 대폭 줄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이나 대형 마트 쇼핑 대신 적은 금액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3. 현금 비상금 확보. 현금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은퇴 전이라도 비상금을 12년치 생활비 수준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이나 연금은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즉각적인 자금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5. 노후 준비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는 중산층이라는 타이틀에 매달리기보다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집 한 채와 연금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현재의 자산으로 나는 몇 년을 버틸 수 있는가? 퇴직 후 내 생활비는 월 얼마가 필요한가?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노후는 준비된 자에게 축복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중산층이라는 믿음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6. 끝맺으며 안정된 노후는 준비된 자의 모. 퇴직 후 당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중산층의 허상에 속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 내일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더는 나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부터 새로운 노후 설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당신과 가족 모두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매달 연금을 받는데 왜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야 하지? 이 말을 꺼낸 분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68세의 윤정수 씨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부었는데 정작 은퇴 후엔 하루하루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금이 노후의 안전망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너무 달랐다고요. 이 이야기는 윤정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거리에서 만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연금은 있는데 왜 생활이 이렇게 힘들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누구도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이라도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 월 약 6,070만 원대. 이 돈으로는 기초 생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례 1. 66세의 정혜분 씨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6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며 전기세, 수도세, 휴대폰 요금, 약값, 생필품까지 아껴 써도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듭니다. 부족한 40만 원은 폐지를 줍거나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채웁니다. 이 나이에 바닥 닦는 게 어디 쉽나요? 하지만 안 하면 굶어요. 그 말이 뼈에 사무칩니다. 둘째, 연금 외에 소득이 없거나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자신을 더 줄이며 삽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자식 눈치 보며 병원도 못 가고 고기 한번 마음 놓고 사 먹지 못합니다. 사례 2. 70세 유이자 씨는 국민연금 75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 총 105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40대 아들이 아직 취업이 불안정한 상태고 손주 교육비까지 지원하느라 자신은 단 하루 외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되지. 그게 부모 마음이죠. 이 말에 기자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셋째, 노후를 위한 준비를 연금 하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결과가 지금의 위기를 불렀습니다. 의료비, 주거비,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희망적 착각이 실제 생활에 큰 괴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례 3. 전직 교사였던 69세 김도연 씨는 퇴직 후 전세금으로 단독주택에 살며 국민연금 8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병원 입원과 갑작스러운 자녀의 실직으로 인해 저축이 다 날아갔고 지금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한 상태입니다. 노후는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오는 게 아니더군요. 준비 없인 추락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처럼 연금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핵심 진실입니다. 기초적인 생활비 외에 의료비, 주거비, 돌발 지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설계가 없으면 연금만으로는 하루하루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월세 대신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주거 대안을 고민해보고 무리 없는 수준에서 부업이나 자격증 기반의 활동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소비를 줄이며 삶의 만족을 높이는 방식을 훈련해야 합니다.
노후는 더 이상 국가가, 연금이 지켜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10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연금이 있는 지금 진짜 필요한 건 현명한 계획과 실행력입니다. 준비된 노후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결단 하나로도 인생은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와 준비 부족, 그리고 현실적인 오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건 연금 구조 자체의 한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만큼 받는다는 보험 방식입니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에도 상당수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중간에 실직하거나 비정규직, 자영업 등의 이유로 납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지 않았던 시기에는 보험료도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지금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받으려면 최소 20년 이상 꾸준히 내고 소득도 높아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전체 가입자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가입 기간이 짧으면 기초연금도 깎인다는 구조까지 겹쳐서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형 연금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 60만 원이면 충분한 생활비였지만 지금은 그 금액으로는 식비와 관리비도 버겁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소폭 인상되긴 하지만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고령층의 의료비 증가 속도와는 차이가 큽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연금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 빈곤감은 커지게 됩니다. 셋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고정 비용의 위험성입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생활비가 아니라 줄일 수 없는 고정비입니다. 월세, 건강보험료, 통신비, 각종 구독료나 금융이자 등은 수입이 줄어들어도 계속 나갑니다. 특히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의 건강보험료는 연금 수령액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연금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가는 모순된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퇴직 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설계했다가 막상 고정비용으로 허덕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전문가로서 권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정비를 최대한 줄이는 전략적 축소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끼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살던 도심의 전세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방 소도시나 준농촌형 지역의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면 월 지출이 반 이상 줄어듭니다. 이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주거, 이전터 밭소 규모, 자급자족 패턴은 실제 60대 이후 삶을 바꿔놓는 방법입니다. 둘째, 연금 외에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리하지 않고 가능한 일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전기기능사,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실버케어, 교육이수, 단순 사무보조 등은 6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 활동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중고 거래를 통한 소득도 12년만 투자하면 현실이 됩니다. 핵심은 크게 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지출의 가치 재편성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전처럼 외식이나 여행에 돈을 쓰기보다는 운동, 건강식, 인간관계 유지, 치과 등 예방의료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비용도 훨씬 적고 삶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덜 쓰더라도 병원 한 번 안 가는 게 진짜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라도 돈보다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연금은 결코 끝판왕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출발점일 뿐입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얼마나 단순하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에 돈을 쓰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비로소 연금이 진짜 가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부터 나의 소비 습관, 지출 구조, 수입 통로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10년 뒤 다른 누구보다 여유롭고 존엄한 노후를 살아가게 할 진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거긴 다 60 넘기 전에 은퇴하더라. 한국에서 오랜만에 미국에 사는 친척과 통화를 하던 중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럴 리가 싶었지만 듣다 보니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은퇴요? 우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했지. 그래야 미국에선 살아남거든. 한국은 은퇴가 밀려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정해진 나이가 오면 떠밀리듯 회사를 나와야 하고 퇴직금과 국민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구조죠. 하지만 미국에 사는 한인들, 특히 오래전부터 이민 와서 자리를 잡은 1세대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나이가 되면 은퇴해야지라는 말을 실천 가능한 목표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기에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미국 한인들이 실제로 은퇴 전에 준비한 3가지 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는 계획의 결과다. 50대부터 움직인 이민 1세대 박씨 부부. 박씨 부부는 8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엔 세탁소에서 일하며 하루 14시간씩 땀 흘려 일했죠. 영어도 익숙지 않고 현지 문화도 낯설었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늙어서까지 몸 쓰면 끝난다. 그래서 50대가 되자마자 수입의 일부를 IRA 개인 은퇴 계좌와 401k에 꾸준히 넣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세탁소는 60세를 기준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61세에 장사를 접고 은퇴했습니다. 그들은 은퇴 직후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지금은 아틀란타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냅니다. 한 달 생활비는 약 $2,500.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건강할 때 일하고 은퇴 후엔 내가 쓸 시간과 돈은 내가 준비해야죠. 나이 먹으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교훈 은퇴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준비의 결과입니다. 퇴직이 임박한 60대가 아니라 수입이 활발한 50대부터 움직여야 가능해집니다. 2. 집 한 채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답이다. 연금형 부동산 투자한 김 사장.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리커스토어 편의점을 운영하던 김 사장은 55세가 되던 해 가게를 매각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냐고요? 그는 40대 중반부터 임대 수익이 나오는 소형 아파트 2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처음엔 은행 대출로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세입자를 받으며 차근차근 갚아나갔습니다. 결국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매달 세후 $3,500 정도의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죠. 김 사장은 말합니다. 한국은 집 한 채에 올인하지만 여긴 현금 흐름이 생명입니다. 은퇴 후에는 집을 팔아봤자 살 곳도 필요하고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매달 나오는 월세가 최고죠. 교훈 미국 한인들은 단순히 자산 보유가 아닌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부동산도 은퇴 후 쓸 돈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게 만드는 게 핵심이죠. 3. 은퇴는 지출 최소화로 완성된다. 비용 구조를 바꾼 한인 여성 최 씨.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62세의 최 씨는 비교적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고액 연봉도 아니고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일찍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쓸 돈을 줄였어요. 그게 최고 전략이에요. 최 씨는 50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절약 라이프를 시작했습니다. 주택은 작은 타운하우스로 다운사이징, 보험도 필요한 항목만 남기고 정리, 외식, 쇼핑 줄이고 자가요리 중심 생활, 자동차는 오래된 중고차로 유지,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매일 작성. 그 결과 월 $1,800로도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돈은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미리 소비 습관 바꾸지 않으면 은퇴 후 공포가 따라옵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교훈 은퇴 준비는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활 구조를 바꿔야 진짜 은퇴가 가능합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훈련 없이는 어떤 자산도 금방 바닥납니다. 마무리하며 한국과 미국, 은퇴의 차이는 바로 선택과 준비입니다. 한국에선 은퇴가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미국 한인들, 특히 1세대 이민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퇴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삶의 전환점입니다. 미리 시작하고 구조를 만들고 지출을 다듬어야 비로소 이 나이쯤 되면 은퇴하더라는 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당신도 아직 은퇴는 먼 이야기라고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미국 한인들의 전략을 참고해 보세요. 그들의 은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 되면 다 은퇴하더라. 미국 한인들이 준비한 3가지 은퇴 전략. 미국 내 한인 이민 1세대들 중 일부는 60세 이전에 은퇴를 실현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찍 은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통된 준비 전략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산 흐름 구조와 연금 설계 그리고 지출 최적화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기대와 다르게 매우 현실적입니다. 경제적인 기반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자유는커녕 생활의 불안정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뒤따릅니다. 따라서 은퇴는 나이보다 준비 상태가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미국 한인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 은퇴 시스템 안에서 효과적으로 준비한 전략 3가지를 소개합니다. 1. 조기 은퇴의 핵심은 선제적 연금 준비 50대부터의 자산 설계.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401k나 IRA 같은 개인 은퇴 계좌를 통해 은퇴 자금을 준비합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캐치 마이너스 업 컨트리뷰션이라는 제도를 통해 추가 불입도 가능합니다. 이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사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는 세탁소를 운영하며 꾸준히 수입의 15%를 401k와 IRA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또한 60세에 사업을 매각해 목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연금을 본격 수령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준비는 수익이 활발할 때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축만 할 것이 아니라 세금 혜택이 있는 은퇴 계좌를 적극 활용해야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2.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연금형 부동산의 활용. 한국은 부동산 보유 중심의 은퇴 준비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식이 선호됩니다. 특히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은 은퇴 생활에 큰 기반이 됩니다. 사례. 캘리포니아의 김 씨는 40대부터 소형 멀티 유닛 부동산에 투자하여 월세 수익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5세에 은퇴했음에도 매달 $3,500 이상의 현금이 자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고정 자산보다는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 가치보다는 유동성과 수익성이 생존력을 결정합니다. 연금형 부동산, 배당주, 리츠 REITs 등 다양한 수익형 자산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지출 최적화가 은퇴 지속 가능성의 열쇠 소비 패턴의 구조 전환. 은퇴 후에는 벌어들이는 돈보다 덜 쓰는 돈이 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생활비 구조를 줄이는 훈련 없이는 어떤 자산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례.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한 한인 여성은 은퇴 전 5년간 생활비를 철저히 통제하며 소비 패턴을 바꿨습니다. 자동차, 보험, 외식, 주거 등 대부분의 고정비를 다운사이징하여 지금은 월 $1,800로도 무리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시점에는 지출 구조를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미리 절약하는 습관과 노후 지출 예측표 작성을 통해 본인의 소비 성향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는 시기가 아닌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정년퇴직 이후 은퇴라는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사는 많은 한인들은 실제로 은퇴를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준비 없이 은퇴하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선택임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나이에 따라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단계입니다. 자산과 지출, 수익 구조를 스스로 설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미국 한인들이 보여준 은퇴의 진짜 비밀입니다.